이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봐야 될까요? 이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블록체인 아니다 라는 의미와 같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식에도 세력이나 주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력들의 계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주식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라서 계좌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이 있다, 거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리플의 가격과 관련해서 이런 특징들을 파악을 하고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리플이 또 어떤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좀 유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온체인 데이터들도 사실 정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 가실 수 있게 또 보셔야 되는 이런 데이터들은 이 파란색과 빨간색 데이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별로 조금씩은 다른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90D, 91, 181이에요. 그래서 3에서 6개월 전 가격대부터 해서 리플을 매입해온 세력들의 흐름들을 파란색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 30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한 달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VL 레이티오라고 하게 된다면 한 달간 매집해온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로 90D라 이렇게 하게 된다면 3개월간 매집해온 세력들의 단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파란 색깔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엄청 매집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매집하고 있네 1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달부터 해서 물량을 모아간 세력들의 흐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급등함에 따라서 세력의 물량은 정리되고 있다라는 흐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급등을 했을 때 물량을 던지구나 라는 정도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빨간 색깔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아까 2월 달부터 물량을 매입해 갔고요. 급등했던 시기들은 6월 달입니다. 대략 우리가 3개월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 동안 자, 보시면 세력들의 이렇게 꾸준한 매입량이 증가를 해왔고 이 매집을 했던 평균 매입가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때는 결론만 두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부터 급등이 많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의 매입 단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런 수평선과 수평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평선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 선 보이시죠? 빨간 선과 수평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이 바로 세력들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최근 2025년도 4월달 급등하고 나서 눌리는 구간들, 여기 교차 지점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세력의 단가였다는 것이죠. 보통 리플도 여기 안에서 급등락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급등은 세력의 단가를 넘어선 순간부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세력의 단가를 넘어갈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리플을 다 들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리플의 흐름을 볼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을 보실 때도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4월달 조정 구간이라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자, 4월달이라 하게 된다면 딱 이 자리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세력의 단가 구간들은 3,000원 언저리 구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세력의 단가를 처음으로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때부터 해서 급등이 크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세력의 단가를 이탈했을 때, 완벽하게 이탈했을 때가 세력의 단가가 이탈되면 따라서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 라는 것이죠. 자, 보시게 되시면 파란 색깔이 떨어지고 있죠. 급등을 하게 되면서 세력들은 물량을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보이시죠?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를 했나요? 돌파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급락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력이 단가를 넘어가고 이렇게 안착해준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력이 단가를 이탈한 이때 시점부터 해서 우리는 리플을 정리해 갔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가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4,370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했다라면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게 된다면 현재 세력들의 물량을 또 돌파를 해서 모아가고 있고 이 흐름들은 과거 2월, 3월, 4월 달의 흐름들과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력의 단가를 넘어간 순간부터 급등이 나와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한 어떻죠? 물량 똑같이 모아가고 있죠. 과연 급등은 또 어디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제대로 된 상승 시작점은 바로 현재 마이너스 12%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는 이런 시점들이 나오려면 세력의 단가 자체가 현재 마이너스 12% 손실 중이기 때문에 플러스 한 13, 4% 정도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현재 구간에서 세력의 단가를 어느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구간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봤을 때 대략 3,500원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이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100% 확신을 갖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좀 더 상승할 확률이 높은 시점들은 항상 세력의 단가를 넘어간 순간부터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3,500원대에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리플이 그때부터 더 크게 급등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단가를 넘어갔을 때야말로 강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좀 보셨는데 아마 처음 보셔서 생소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리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코인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코인도 보시게 되시면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죠. 그리고 이 물량이 모아간 시점이 8월달이었어요. 급등이 나올 때가 10월달이고요. 8, 9, 10까지 해서 3개월간을 매집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MBRB 레이티오 90D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 시점에서 세력의 단가를 넘어간 순간부터 해서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되고 세력의 단가를 또 지켜주게 되면서 또다시 급등이 나오는 편, 그리고 반대로 물량은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접근을 안 하는 게 좋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이든 간에 세력들이 어디서 얼만큼 또 어느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현재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세력의 단가를 넘어간 순간부터 급등이 나온다. 이 정도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리플 말고도 다른 코인들 들고 계신 분들 계시면 구독자방에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FOMC 금리 인하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된 분위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년에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인가 이 여부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FOMC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이 연설을 할 겁니다. 그 연설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연말까지의 흐름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단기적으로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내년 금리 인하와 파월의 연설을 했을 때 어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을 한지 괜찮은지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상한 말들을 한다 그럼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좀 올라왔을 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위치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구독자방에다가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자방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